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직종은 누가 뭐래도 의사와 간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직종의 레벨 차이, 실력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입학 성적, 일명 수능 점수는 의대가 간호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지방의대만 입학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위권인, 요즘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해외 의대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호대는 입학 정원이 많기도 하고 지방 간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입결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수능 점수가 높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학습 능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인내심, 그리고 집중력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능이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높은 수능 성적이 실제로 보면 의대에서 성적과 비례하진 않고 의사로서의 실력과는 더더욱 연관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사랑 간호사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최근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으로 병원 시스템이 크게 바뀌면서 많은 병원이 전담 간호사, 일명 PA라고 불리는 전담 간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공의가 하던 일들을 전담 간호사가 대체를 하면서 바로 극명하게 전담 간호사 vs 전공의 실력이 비교가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누가 일을 더 잘하고 편할까요? 실제로 같이 일해본 의사들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전담 간호사와 일하는 게 훨씬 편하고 전담 간호사가 일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전공의들이 우리 파트에 오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전공의들이 와도 그냥 전담 간호사랑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공의는 업무 범위가 넓고 기본적으로 수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넓은 분야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저 때는 4주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신장 등등 여러 내과를 로테이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기로 적응할 만하면 이제 호흡기 갔다가 또 적응할 만하면 소화기 내과 갔다가 그러면서 필요하면 내시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수의기도 배우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반면 전담 간호사는 밥 먹고 1년 내내 특정 분야 관련된 일만 주구장창합니다. 경력이 한 3년 5년 정도만 돼도 그 분야에 관련된 모든 일은 달달 외울 정도가 됩니다. 법적으로 전담 간호사라는 시스템이 좀 애매한 점은 있지만 지금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베테랑 전담 간호사랑 전문의, 교수 조합이 생각보다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봤더니 생각보다 더 괜찮고 효율적이고 사실 월급도 의사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입원 환자가 왔을 때 하는 일의 80% 이상은 반복되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존 먹는 자가약을 파악하고 기저질환 파악하고 기본 혈액검사, 영상검사, 정해진 시술을 준비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루틴적인 부분들은 전담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전문의와 다이렉트로 상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의사결정이 빨라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공의들이 교수나 전문의에게 연락하기 어려워했지만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은 실제로 담당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가 야간에도 카톡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전문의가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을 받아서 QOL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환자에게는 장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전공의가 웬만한 분야를 다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연락도 못하고 혼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물론 전공의가 더 범용성도 있고 당직도 하고 혼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추후에 새로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전공의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 의사가 간호사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시술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기관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같은 시술도 오래전에 해본 교수보다 매일같이 하는 전공의가 훨씬 더 잘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실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의사가 수능을 잘 봤다고 손재주까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는 천재, 외과 의사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의사가 더 손재주가 좋을 일은 없습니다. 간호사 중에서 수술을 만약 했다면 훨씬 손재주가 좋았을 사람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 많은 간호사들이 얇은 혈관에서 IV 라인을 잡거나 특히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신생아들 체열하거나 혈관 라인을 잡는 걸 볼 때면 감탄이 나옵니다. 제모나 미용, 피부 시술 등을 의사가 한다고 더 잘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혈관을 더 잘 잡을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들 IV 라인 같은 경우 거의 안 잡아봐서 훨씬 실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군의관 때 아주 젊고 튼튼한 병사들 혈관을 많이 잡아봤고 병원에서는 안 좋은 환자들 혈관 잡으라고 하면 거의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10년 이상 생명을 다루는 공부와 수련을 마친 귀한 인재들이 미용이나 통증 등 편하고 보상이 큰 쪽으로 진료를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이고 비효율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고 보상이 큰 분야로 몰리는 거는 개인으로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덜 중요한 분야로 몰리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사실 동맥체열 등은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병원에서 인턴들이 담당합니다. 의대를 갓 졸업해서 실제로 체열 한 번도 안 해본 생초보 인턴들이 베테랑 간호사보다 동맥혈 체열을 더 잘할 리가 만무하지만 간호사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급하면은 간사들도 좀 아름아름하고 이런 게 현실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문신은 의사만 해야 했지만 실제 퍼센트는 비의료인이 했었고 결국 문신사법을 통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피부 미용이나 시술 등을 굳이 고급 인력인 의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고급 인력인 의사는 더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분야에 집중하고 비교적 덜 침습적인 분야는 다른 직군에게 넘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 안 하고 장롱 면허만 가진 비활동 간호사가 많은데 4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간호사 일을 하는데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인력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잉여 인력들을 피부 미용이나 편한 곳을 돌린다고 하면은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모든 시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되어 있고 다른 직종들이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각 직역에게 권한을 나눠주고 모두가 최선의 의료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같이 의논을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몰상식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갑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의 상위 호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점수가 높으면은 뭐든지 잘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대학교 학생이라도 수시나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는 낮게 평가하고 수능을 잘 봐서 합격한 정시 입학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능 점수가 특정인의 실력을 보증해주는 만능 지표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소위 입결이 낮다고 평가받는 간호사 출신의 의전원 의사라든지 해외 의대 출신 의사분과 같이 일을 해보면은 오히려 더 일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하고 센스 좋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의 능력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배우고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